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10월의 세 번째 일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주요 관광지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일억송이의 국화꽃이 만발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는 오늘 하루 관람객 10만 명이 다녀갔고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만개한 장성 황룡강변에도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전남은 내일 오전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한국 육상 간판 김구경이 전국체전 100m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시청 소속 김구경은 오늘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육상 100m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10초 3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던 광주여대 안산은 양궁 50m 여자대학부 경기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편 수영 국가대표인 서울 방산고 3학년 허연경은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18세 이하부 자유형 50m에서 24초 97로 우승하며 한국 여자 수영 선수로는 최초로 25초의 벽을 깼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 기간 동안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이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제104회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운영 중인 농수특산물과 관광 등 83개의 홍보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관은 전국체전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전교생이 30여 명에 불과한 곡성의 한 작은 시골 중학교에서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오케스트라 대회에서 대도시의 학생들을 제치고 금상을 수상한 겁니다.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합주실을 가득 채웁니다. 지휘봉을 따라 움직이는 학생들의 손과 입은 여느 연주자 못지않습니다. 각양각색 모두가 다른 학생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전교생이 33명에 불과한 이 작은 시골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기적이 일어난 건 지난 8월. 전국에 내로라 하는 학생들이 참여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금상을 수상한 겁니다. 연습할 때는 너무 힘들고 화가 났는데 상을 타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과는 빛났지만 대회를 나가기까지 역경도 많았습니다. 단원 수가 35명 이상인 오케스트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습을 한 번 할래 아니면 두 번 할래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두 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 대회 참가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음악을 향한 학생들의 열망은 남달랐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매일 합주실에 모여 화음을 맞추고 또 맞췄습니다. 2년 동안 같은 악기를 연습하면서 실력이 느는 걸 느껴서 그런 게 보람이 있었고, 이제 매주 이렇게 합주를 하는 시간 동안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인격적으로 느낀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학생들은 꿈에 그리던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악기를 처음으로 접하고 그런 것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가장 열심히 한 것들이 학생 그리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수상의 기쁨을 만끽한 지도 어느덧 2달. 악기를 내려놓을 법도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너나 할 것 없이 합주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기적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최근 계속된 고수온으로 고흥 양식장에서 키우던 굴과 전복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나흘 동안 7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152개 여가에서 전복과 굴 등 75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80억 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수에서는 지난 8월 고수온으로 79개 여가에서
양식 물고기 162만 8천 마리가 폐사하면서 27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 출신 음악가 정일성 흉상 훼손에 대해 반달리즘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무작정 파괴한다면 반달리즘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헌법적 시설물을 설치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향해 보훈부의 시정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시민들의 여론에 전향적으로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11일 정일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며 광주시가 추진한 정일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으나 시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 드론과 우주 발사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의 우주 탐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KBC가 한국 언론 최초로 인도 우주청장과 단독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스리드하라 소미나스 청장은 달 남극 탐사에 이어 태양 탐사선까지 짧은 기간의 거대 프로젝트를 잇따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rk on simulation and software strength of our people in terms of minimizing hardware testing and more rely on software-based simulation and analysis, which gives a lot of confidence. So really our prototype building is actually in numbers much lesser than typical. 한국이 저궤도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진행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우주 발사체 클러스터의 다양한 발사대 건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But I hope that you will definitely grow in terms of capability in the future with the ability to put geosynchronous satellites and communication satellites on board. 또 인도는 민간 부문에서의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encourage that, the government has brought a new policy in 2023 called Space Policy, where we created a new institution called InSpace to handhold the private and come up with the capability in space. 또 인도와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are invi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and the private companies are now looking for company cooperation with the excellent engineering capability in Korea in various sectors, in manufacturing, in electronics. I believe that. 이번 대담은 국제 우주 대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현지에서 지난 3일 진행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친명계 호남 대표 주자인 강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별 보좌역이 광주 서구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특보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큰 정치의 부활을 주제로 출판 기념회를 갖고 호남의 정치를 바꾸고 광주의 존재감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특보는 전남대 출신으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장을 역임한 뒤 시민사회 운동을 벌였으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내던 2019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9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를 보면 김영록 지사는 응답자의 62.8%가 잘한다고 답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위에서 10위까지 공개하는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1차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1%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전남국제농업박람회와 연계해 순천에서 열립니다.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생태교육원에서 기업인과 농업인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챗 GPT를 활용한 농업 사례와
국내 스마트 농업의 수출 방안, 지능형 농기계 개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순천만 생태교육원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제75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여수에서 열립니다. 추념식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상생과 화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여순사건 민간인과 군경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식전 행사로 4대 종교단체의 추모 행사와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3시 정각 1분 동안 묵념 사이렌이 여수시 전역에 울릴 예정입니다.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9,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보험회사 전 직원 39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좁은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외제차를 주차하면 나머지 일당이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 교수의 논문 표절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지원 예산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 A대학과 B대학 교수 2명이 연구 논문을 표절해 지원 예산 6억 3천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 부정 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전국 대학에서 총 41건에 이릅니다.